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습지 8페이지에 있는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크게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에서 이제 사회 불평등을 바라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주로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은 표로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머릿속에도 이렇게 머릿속에 표로 집어 넣으면 나중에 기억할 때 더 좋습니다. 일단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의 차이점을 기본적인 입장과 그리고 자원 분배 기준과 그리고 이 사회 불평등을 바라볼 때 그 사회 불평등의 사회적인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관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능론적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시작점이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의 큰 시작점이 다른 부분이 직업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 이 직업에 대한 인식이 이제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직업이 기능적으로 중요한 정도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의사라는 직업이 있고 예시를 들어보자면 의사라는 직업이 있고 청소부라는 직업이 있다면 당연히 이 의사의 기능적인 중요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갈등론적 관점에는 직업에는 기능적인 중요도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능적으로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의 기준이 없다. 둘은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의사와 청소부의 이제 기능적인 중요도는 차이가 없다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자, 조명 때문에 약간 그림자 지는 건 양해 부탁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직업을 이제 중요한 정도가 다르다라는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자,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주제가 분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도 이제 사회적 자원 분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얘도. 자, 이 분배는 일단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중요한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한테 더 많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의사가 기능적으로 더 중요하니까 더 자원 많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이제 사회적 자원을 이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 갈등론적 관점에서의 분배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다.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직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배 집단이 이제 더 많이 가져간다. 근데 그 가져가는 과정이 이제 정당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인들에게 더 유리하게 특정 직업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중요도의 차이가 없는데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켰다. 즉, 의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사회적 자원을 가져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의사와 청소부, 원래는 직업적인 중요도의 차이는 없는데 이제 돈은 당연히 아까 의사의 이제 자본을 가져가는 의사가 분배받는 양이 청소부보다 많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의사가 청소부보다 더 직업적으로 중요하니까 당연히 분배받는 자원의 양도 이제 더 많아야 되고 청소부보다도 이제 의사가 더 분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의사와 청소부의 기능적 중요도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의사가 받는 분배량이 청소부보다 많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이 같지 않잖아요. 의사와 청소부의 기능적 중요도는 차이가 없는데 분배를 많이 받게 된다. 그럼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게 뭐냐? 바로 지배 집단의 강제성이 드러나는 거죠.
지배 집단에 약간 세뇌 과정이 들어갔을 거예요. 자, 이제 밑에 이제 이 분배 기준 자세히 다루도록 할 거니까 밑에서 이야기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기능론적 관점으로 돌아와서 기능론적 관점은 그러면 이제 이 분배 기준 다시 정리를 해줘야겠죠? 자, 이 청소부가 기능적인 중요도가 지금 다르다. 그리고 분배받는 양도 다르다. 그럼 뭘 반영해 준 거냐? 그 사람의 노력과 능력과 업적과 같은 합의된 정당한 기준이다. 합의되어 있는 이제 타당한 받을 만한 기준에서 분배를 하는 거다. 그럼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이게 합의된 게 아니고 정당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물론 합의는 했겠지만 얘는 전체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얘는 지배 집단만의 합의만 반영을 합니다. 지배 집단만의 합의만 반영을 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지배 집단에게만 유리한 기준이겠죠. 자, 이 과정에서 의사와 청소부는 기능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이 과정에서 그 사람의 권력이나 재산이나 가정 배경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시를 들어보면 이제 의사 집안에 당연히 의사 부모님 밑에는 의사의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대부분. 자, 그 의사 자녀 집안은 다 의사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서울대 나온 그 자녀들은 다 서울대를 가게 돼요. 그러면 그 과정은 일종의 가정 배경, 그 사회적 자원을 많이 가지게 되는 그 지배 집단만의 합의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의사 집안은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배 집단이니까 자원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많을 거고 그리고 과외를 해줄 수도 있고 학원을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과정에서 개인의 노력, 능력, 업적보다는 그러한 가정적인 지원 상황, 가정 배경에 의해서 이제 그 자녀의 이제 그 사회적 자원 분배 정도가 판가름 나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면 직업의 중요도가 당연히 아니죠. 이 과정이 달랐어요. 근데 지배 집단의 권력과 강제에 의해서 이제 생겨난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회 불평등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제 정리를 해봐야겠죠. 이제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제 여기가 본문 내용일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직업마다 중요한 정도가 다르고 그리고 그 중요한 정도에 따라서 자원을 다르게 분배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더 중요한 직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성취 동기가 생겨나겠죠. 열심히 해야지라는 동기가 부여돼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라고 적혀 있어서 혼란이 오는데 경쟁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자, 구성원 간의 경쟁을 유발합니다. 그럼 경쟁하면 결국은 우리 달리기를 해도 그렇잖아요. 옆에 친구가 더 열심히 뛰면 나도 모르게 같이 뛰어요. 그러면 사회가 우리 전체적으로 성적이 다 높아지는 것처럼 그 달리기 속도가 전체적으로 다 빨라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사회도 전반적으로 다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회가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고 결국은 사회가 발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각자가 능력을 갖추었다면 중요한 직업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본인들이 들어가야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각자의 기능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이제 이 사회 불평등이라는 과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회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 발전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요 색칠된 부분 아까 설명을 안 했죠?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사회 불평등은 피할 수가 없는 현상이다. 이런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그러한 이제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차등적인 분배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더 성취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능력을 키울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갈등론적 관점에서 사회적 기능을 설명을 해봐야겠죠? 이제 이 사회 불평등의 기능은요, 얘처럼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약간 사회 불평등을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자, 어떻게 보느냐?
사회적 자원을 차등 분배하는 게 이 사회 불평등이잖아요. 근데 이 자원을 분배할 때 능력하고는 무관하게 분배해요. 사실 의사가 능력이 더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돈을 많이 때려 부어서 의사가 된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능력과 무관하게 분배되게 함으로써 이제 능력이 있는 피지배 집단 구성원의 계층 상승을 억압한다는 거죠. 즉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원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아. 지금 당장 알바를 안 하고 돈을 안 벌면 이제 내가 굶어 죽을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의사라는 직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변호사라는 직업을 할 수 있겠어요. 즉 지배 집단, 사회적 자원을 많이 가지기 위한 교육 과정을 밟으려면 뭐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가거나 대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드는 돈이 없으면 이 피지배 집단은 돈이 없잖아요. 그런 돈이 없으면 결국은 이제 그런 지위 상승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즉 사회 계층의 상승을 억압합니다. 지금 능력이 있어도 돈이나 아니면 그러한 가정 배경이 없으면 본인이 지배 집단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사회적 자원을 많이 가질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피지배 집단의 계층 상승을 억압하고 누른다. 그 예시로 우리 머리는 좋지만 우리 지금 당장 일을 안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의 알바생을 예시로 들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이제 사회 불평등은 결국 이제 그러한 계층 구조를 계속 재생산해내고 고착화합니다. 즉 의사의 자녀는 계속 의사를 낳게 되고 그리고 정치인의 자녀들은 이제 정치를 계속하게 되고 돈이 많은 사람은 계속 돈 많은 사람으로 살게 된다. 더 부를 축적하게 될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사회 불평등을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 그 과정이 한번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갈등을 유발하고 이제 대립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아까 능력 있는 피지배 집단도 당연히 본인의 능력을 발휘를 못하니까 개인과 더불어서 사회가 이제 최선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뭔가 삐그덕 되기도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이제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게 되는 이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알바만 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알바만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럼 결국은 사회 발전은 할 수 없는 사회 발전이 저해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회 불평등을 이제 사회적 기능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해봤고요. 근데 이게 갈등론적 관점에서 아직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했네요. 마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 사회적 기능을 또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회 불평등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이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 사회 불평등을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제 사회 불평등이라는 현상 자체는 지배 집단이 만들어낸 그러한 구조잖아요. 차별적으로 이제 자원을 배분하는 그러한 구조니까 이제 그러한 지배 집단의 강제나 억압이 없으면 사회 불평등을 조금 없앨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사회 불평등은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고 피할 수가 있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정리를 해서 한계점 마지막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한계는 이 기능론적 관점은 갈등론적 관점의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못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갈등론적 관점은 이 기능론적 관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못 가지고 있을 겁니다. 대립되는 구조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각자 나름의 근거는 있고 타당해요, 둘 다. 자, 그럼 한계점 볼게요. 자원 배분에 있어서 권력관계, 가정 배경, 즉 우리가 돈이 없으면 공부할 수 없는 상황, 그거 솔직히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돈이 없으면 공부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권력관계나 가정 배경, 이러한 이제 능력 이외의 영역의 영향력을 간과한다라는 비판을 받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갈등론적 관점의 경우는요, 개인의 능력을 너무 간과한다는 거죠.
솔직히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정말 본인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있는데 정말 가난한 이제 뭐 집에서 태어나서 진짜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의사의 노력을 그냥 단순히 너 그냥 지배 집단의 자녀 아니니?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너희 부모님 의사 아니니? 너 가정 환경 좋은 거 아니니?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조금 슬프겠죠. 그런 것처럼 이 개인 능력이 사회적 지위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점을 이제 파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갈등론적 관점은 비판받습니다.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입장을 다 이제 살펴보시고 비교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즉, 기능론적 관점은 이제 사회 불평등, 직업들은 기능적인 중요도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기능론적 관점. 그리고 갈등론적 관점은 이제 이러한 이제 사회 불평등은 결국 갈등을 유발한다. 갈등론적 관점. 그냥 이런 식으로 쉽게 연결해가지고 기억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두 가지 비교하면서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